손흥민이 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손흥민이 아주 좋은 터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벗겨냈어요. 트로사르의 움직임에 반대로 볼을 돌려놓으면서 그대로 자기 앞을 지나가 버리게 만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력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손흥민의 도움을 통한 케인의 득점 장면이 그랬는데요. 손흥민이 처리한 이 코너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먼저 이 코너킥 전술부터가 재밌었는데 지금 손흥민 옆에 벤탄쿠르가 있죠? 처음에는 벤탄쿠르가 차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손흥민이 차기로 하면서 이제 막 빠지는 중인 건데요. 동시에 그 코너킥을 받을 곳, 즉 골대 앞쪽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닥다닥 몰려 있습니다. 헤더를 해야 되니까 이 모습 자체는 크게 특별해 보일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비수마와 호이비의 이후 움직임이 아주 재밌었어요. 얘네는 막상 킥이 처리되니까 골대 앞쪽에서 확 하고 멀어졌습니다. 직접 헤더를 노리기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위치죠. 그럼에도 뒤로 뺀 이유는 간단한데 코너킥이 막혔을 때 볼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서 상대가 머리로 걷어낸다고 해도 그 볼이 멀리 가기는 힘들겠죠. 기껏해야 이 정도 위치에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토트넘의 이 쓰리미들이 미리 이 자리를 선점한다면 설령 코너킥이 막히더라도 재차 공격을 빠르게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브라이튼이 대비하긴 힘들었는데 최초에는 얘네가 이렇게 골대 앞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의 마크맨들도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코너킥이 처리가 될 때는 당연히 코너킥의 궤적을 확인해야 되니까 브라이튼 선수들은 손흥민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공까지 이쪽으로 향한다? 그런 순간에 뒤로 빠지는 호이비와 비수마는 체크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득점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3명의 중미들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공격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토트넘의 준비된 코너킥 전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실제로 호이비가 튕겨나온 볼을 재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브라이튼의 모든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호이비에게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아까 골대 앞에 있던 토트넘 선수들은 죄다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딱 하나, 코너킥을 처리했던 손흥민만이 거기에 걸리질 않았어요. 코너킥을 찬 다음에 재빠르게 뒤로 빠졌기 때문에 호이비가 볼을 잡은 순간에 손흥민만은 다시 침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이비가 재차 볼을 투입하면서 코너킥보다도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그나마 손흥민과 가장 가까운 선수는 트로사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호이비를 압박하기 위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얘가 아무리 빠르게 반응한다고 해도 손흥민에게 즉각적으로 달라붙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손흥민이 아주 좋은 터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벗겨냈어요. 트로사르의 움직임에 반대로 볼을 돌려놓으면서 그대로 자기 앞을 지나가 버리게 만들더군요. 그 과정만 봤을 땐 2002 월드컵 때 박지성의 득점 장면과도 비슷했는데요. 아무튼 덕분에 손흥민은 크로스를 올릴 각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왼발 크로스를 케인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죄다 잘 쓴다는 건 워낙 잘 알려진 얘기니까 굳이 여기에서 그 장점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토트넘이 좋은 코너킥 전술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 코너킥을 만들어냈던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걸 다루기 위해선 간단하게 토트넘의 전술이 어땠는지를 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이날 기존과 다르게 3-5-2를 들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건 손흥민과 벤탄쿠르였어요. 공격 시에 이 둘의 움직임이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벤탄쿠르는 호이비와 비수마에 비해서 아주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둘보다 한 칸 앞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앙뿐만이 아니라 측면으로도 많이 올라가더군요. 반면 손흥민은 이렇게 한 칸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3-4-3을 쓸 때도 손흥민은 전개에 가담을 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었죠. 이번에도 그런 점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측에서 올라온 벤탄쿠르와 함께 두 명의 공미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토트넘은 중원에 순간적으로 4명까지도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너킥도 결국 이 구조 덕분에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호이비에르가 다이어로부터 볼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수마는 호이비와 같은 선상에 있는데 벤탄쿠르는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동시에 좌우측은 센터백들이 아주 넓게 벌리면서 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현재 5명의 선수가 전방에 보이는데 호이비의 견제를 위해서 크로스까지도 중앙으로 좁혔기 때문에 측면에 벌린 센터백들은 기본적으로 잡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쓰리 중미가 토트넘의 쓰리 중미를 하나씩 잡느라 넓게 벌린 센터백들을 일시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덕분에 호이비가 벤 데이비스에게 볼을 넘기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이날 데이비스가 전진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환경의 덕을 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선 크로스가 잘 따라붙으면서 그 전진을 방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손흥민과 세세뇽이 모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 둘에게도 다 마크맨이 붙긴 했습니다. 우측 센터백인 펠트먼과 우측 윙백인 마치가 모두 따라 올라왔죠. 특히 펠트먼이 올라온 게 중요했는데 지금 브라이튼의 쓰리 중미는 이미 하나씩 토트넘의 중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손흥민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쓰리백 중 일원인 펠트먼이 올라오질 않았다면 손흥민이 완전히 자유로웠겠죠. 다만 그럼에도 세세뇽이 이 볼을 받는 것에 별다른 방해를 받진 않았는데 이것 또한 결국은 손흥민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마치가 이렇게 마냥 세세뇽한테 딱 붙어 있었다면 얘가 원래 맡고 있던 측면 공간은 완전히 비어버리겠죠. 그러면 내려왔던 손흥민이 갑자기 달리면서 여길 공략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침투를 보고서 한 번에 롱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펠트먼이 붙어있긴 하지만 달리는 손흥민과 1대1로 속도 경쟁을 붙이는 건 좋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펠트먼이 올라간 지금 마치는 어느 정도 세세뇽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손흥민이 침투하는 걸 펠트먼하고 같이 봐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때문에 세세뇽이 여기서 볼을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러니까 일단 손흥민이 아니라 세세뇽한테 볼이 투입된 게 확인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는 마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 마치가 세세뇽을 잡으러 올라왔다. 손흥민이 바로 이 뒷공간으로 침투를 했어요. 결국 순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손흥민과 펠트먼의 1대1 속도 경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히려 롱패스로 보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벤 데이비스가 잡았을 때보다 더 좋은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 속도 경쟁을 이겨내면서 최전방까지 볼을 운반할 수 있게 됐죠. 그 반대편에선 케인과 도어티가 뛰면서 크로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림으로만 보면 여기에 크로스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손흥민은 다른 선택을 했는데 자신이 볼을 갖고서 안으로 직접 치고 오면서 시간을 끌다가 반대편에서 열심히 올라온 벤탄쿠르에게 이렇게 넘겼습니다. 쓰리 중미 중 가장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던 벤탄쿠르의 전진이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케인과 도어티가 수비들을 쭉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벤탄쿠르에겐 공간이 열렸었고 덕분에 슈팅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에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코너킥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코너킥이 아까 소개드렸던 득점으로 이어진 그 코너킥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3-5-2 포메이션, 이 속에서 한 칸 올라갔던 벤탄쿠르와 한 칸 내려갔던 손흥민의 움직임이 토트넘의 전개에 있어 아주 중요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의 움직임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비록 불안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술적으로는 참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